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에서는 매년 경제, 공공행정, 교육, 안전, 자연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세계 번영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영국 방송사 BBC에서 2019 세계 번영지수를 바탕으로 10대 건강국가로 선정된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격 비교했습니다. 10대 건강국가에는 일본과 한국도 포함되는데 각각 2위와 4위에 올라 보건의료체계 부분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BBC에서도 일본과 한국 이 두 이웃나라의 이번 사태 대처에 주목하여 비교 분석 결과를 보도하였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BC는 일본의 감염 확산 대응에 대해 초기의 성공적인 관리로 전 세계적인 칭찬을 받았지만, 최근 감염 확산으로 인해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락다운을 강제로 시행하진 않았는데 이는 초기 단계에서 이번 사태 관리가 가능한 국가 의료 시스템에 영향이 크다. 검사에 있어서 중증도가 적절하게 분리돼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해 CT 촬영으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미 겨울과 봄에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아직 확산이 심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BBC의 보도는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현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한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BBC의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러 일본 언론에서 일본 의료체계 붕괴의 사례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상태가 더 악화돼 사망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NHK 역시 도쿄도 내에 많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데 약 4-5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또 일주일이 더 걸려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10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경우 도쿄에서 탈수 증상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CT 촬영 결과 폐렴 증상이 확인됐으나 이번 사태 감염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병원 측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 의료체계의 부실한 부분을 조명하였습니다. 일본 언론 외에도 일본의 의료체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나카무라 유스케 교수입니다. 유스케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로 게놈 의료 분야에서 세계 1인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유스케 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검사 범위를 축소해 감염 확산이 심해져 의료체계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대책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함께 지난 2월에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에 대해 과학적 분석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은 지난 2월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12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인데, 최근 일본에 정박하고 있는 또 다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는 현재 나가사키현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선적 대형 유람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로 수리를 위해 입항한 것이기에 승객은 없고 승무원 623명 전원이 선 내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 중 4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고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는 56명에 달한다고 전해졌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영상들에서 빨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베노 마스크가 성인이 착용하기엔 너무 작은데 빨면 더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임산부들에게 배포된 마스크에서 벌레, 오염물질 등이 발견되는가 하면 일부 마스크는 변색돼 도저히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NHK의 보도에 의하면 후생노동성은 지난 14일부터 임산부들에게 먼저 배포된 마스크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긴급 회수하여 분석할 예정이고 마스크 배포는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용하기 불편한데 더럽기까지 하면 누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할까요?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벌써 2주가 지난 지금 아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람 간의 접촉을 80% 차단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여 어느덧 1만 명을 돌파하더니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본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벚꽃놀이, 마트, 책방, 놀이터 등에 인파가 몰렸다는 것들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하고 있으니 감염 확산세 둔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정책 간담회에서 감염증 영향이 장기화돼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전도 예상된다고 언급하여 조만간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한을 연장하고 대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곧 골든위크를 맞이하죠.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일요일 및 헌법기념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이렇게 5일간의 대형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간에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킹이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간 이어진 아베 독주 정치 체제가 곧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계에서는 후임 총리 선출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임할 뜻을 표명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8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병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아베 총리가 사임할 뜻을 자신에게 전했다며 매우 놀랐다고 NHK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자민당 임시임원회의에서 사의를 정식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퇴임 시점에 관해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총리직 및 집권 자민당 총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달 17일 기요대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진료를 받은 지 11일 만에 아베 총리의 전격 퇴임으로 결론이 나는 양상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에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거취에 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8개월 넘게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다. 그의 총리 재임 기간은 1차 집권기까지 포함해 8년 반을 넘겼다. 전후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다가 주기 퇴진한 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아베 1강이라고 불리는 독주 체제를 유지해왔다. 총리 보좌 기관인 총리관저가 인사권을 틀어주고 관료들에 대한 압도적인 장악력을 발휘했으며 당내에서도 아베 총리에게 이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수년간 이어졌다. 아베 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자위권 법제화 등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도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여왔다. 7년 8개월간 이어진 무소불위의 정권도 건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해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해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도 약해진 상태였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 때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그는 궤양성 대장염이 다시 악화했다는 분석이 주간지 등으로부터 제기됐으며 2주 연속 기요대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진료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안보법제를 변경했고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여론 악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경제면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성장률은 전후 최악을 기록했다. 그는 A급 전범이 합세된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파문을 일으키고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에 반발하는 등 역사 문제에 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후임 총리로는 고노타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은 아베 총리가 사의를 고쳤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계는 아베 총리의 사임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후임자 선출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일본 주요 신문은 호외를 발행하고 NHK는 특보 체제로 변경해 생중계하는 등 일본 열도의 이목이 아베 총리에게 집중됐다. 아베 결국 사임, 자민당의 당 총재 반납 신고.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28일 당 운영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며 총재직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자민당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선 관례상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을 사퇴하면 자동적으로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가게를 주재한 뒤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약 35분간 독대한 데 이어 오후엔 자민당 본부에서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도 따로 만나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부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은 당정의 2인자들이다. 아베 총리의 당 총재직 사의 표명에 따라 자민당은 이날 임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소집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이 속한 당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의 회장 호소다 히로유키 전 간사장에게도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다 전 간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전화로 사의를 전해왔다면서 매우 안타깝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건강 악화설은 여름 휴가 중이던 지난 17일 기요대 병원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미 지난 6월에 이 병원에서 상반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던 아베 총리는 17일에 이어 24일에도 이 병원을 찾았다. 이와 관련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선 아베 총리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그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상황. 아베 총리는 첫 집권기였던 2006에서 7년에도 궤양성 대장염 악화로 총리직을 중도 사퇴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NHK는 아베 총리가 지병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국정에 차질을 주는 사태는 피하고 싶다며 총리직 사임 의향을 굳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1시부턴 예정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정부의 관련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 5시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이 자리를 통해 사임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임? 잠시 휴식? 아베 기자회견 전날 밤 아소 파벌 긴급회동.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퇴진한 전례가 있어 자민당 총재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사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측근들은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면서 퇴임설을 일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매일 총리와 만나고 있으나 전혀 변함이 없다. 매일 나와서 코로나 대책을 열심히 짜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선 아베 총리가 임기를 완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베 총리 자신도 오전에 관저로 출근해 직접 가게를 주재하고 전날엔 약 반년 만에 외국 요인과 면담을 하는 등 업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